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따라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가는데 그동안 국내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비용 대비 가격이 낮은 관계로 관심이 없다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와 반도체 시장은 기존 대비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자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관련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직접 개발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이 자율주행차, 전기차로 급속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업체들의 대응 전략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NXP, 인피니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르네사스 등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해 완성차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나 차량용 반도체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전장 제어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력 반도체, 센서, 인포테인먼트에 적용되는 부품들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지 않았던 것은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초미세 공정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차량용 반도체는 설계, 제조 난이도와 개발 생산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100를 웃돌며 10에서 20% 수준의 이윤이 발생하는 반면 차량용 MCU는 $10 미만의 저가 제품 중심으로 10% 미만의 이윤이 발생. 이런 이유로 종합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반도체를 다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으나 하지만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수익성도 높아질 전망이며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 이상이 탑재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2020년 $380억 달러에서 2026년 $676억 달러까지 2배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은 텔레칩스가 대표적으로 텔레칩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P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현대기아차입니다. 최근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AI 반도체를 개발했으며 이 제품은 삼성전자 12인치 웨이퍼 28나노 공정으로 생산했으며 주로 가전제품용 MCU를 공급하던 어보브 반도체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어보브는 지난해 말 차량용 모바일 기기 급속 충전 MCU를 출시 후 고객사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1위 팹리스 업체 LX 세미콘도 디스플레이 구동칩 중심 매출 구조에서 차량용 반도체로 영역 확대에 나섰으며 LX 세미콘은 올해 2분기 조직도의 차량용 반도체를 담당하는 오토 개발 담당을 신설했고 지난 6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R&D 투자를 목적으로 텔레칩스 지분 10.9%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도 일부 차량용 반도체의 내재화를 추진 중으로 현대차 그룹은 반도체 수급과 내재화 전략을 위한 반도체 전략 태스크포스를 올해 초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으며 현대차는 국내 팹리스 등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지난 8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스타트업 보스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최근 정부까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2025년까지 5년간 총 957억 원 투입을 결정했으며 국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용 반도체 성능 평가, 인증 지원 사업에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으로 팹리스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평가 장비를 5년 동안 40여 종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제 신뢰성 평가를 위해 유럽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난 7월 산업부는 차량용 반도체 R&D에 2024년부터 5년간 5천억 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팹리스 스타트업도 많이 생겨서 유럽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